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미국의 말이죠. 합법적인 정부기관인데도 해체하라는 구호를 받는 아주 특이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줄여서 IC라고 하죠. 오늘 이 기관을 둘러싼 아주 깊은 모순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테러 조직도 아니고 무슨 마약 카르텔도 아니에요. 멀쩡한 정부 기관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조직을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이스를 보는 시선은 정말이지 극과 극을 달려요. 한쪽에선 이들을 법 집행자라고 부르는데 다른 쪽에선 국가가 만든 공포 그 자체라고 말하거든요.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냐 아니면 공포의 상징이냐, 바로 이 극단적인 시선, 이게 바로 아이스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아이스 해체라는 역설, 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요, 이 기관이 뭐 단순히 좋다 아니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IC는 미국이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아주 거대한 국가적 갈등들이 낳은 뭐랄까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아이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조직은요,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거대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9.11 테러가 터지기 전에요, 미국의 시스템은 한마디로 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민 문제는 법무부가, 세관 문제는 재무부가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어요. 서로 정보 공유도 거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우리 국경이 이렇게 위험할 정도로 허술했구나 하고 말이죠. 9.11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트라우마는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래선 안 된다. 국경, 이민, 관세 업무를 전부 하나로 묶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결과 2003년에 국토안보부 DHS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바로 이 IC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IC는 국경을 지키는 수비대가 아닙니다. 이들의 활동 무대는 국경 밖이 아니라 이미 국경을 넘어 들어온 바로 미국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체포하고 또 추방하는 일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임무의 성격 때문에 IC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게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IC의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 열쇠는 놀랍게도 이 조직 내부에 숨겨진 분열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그냥 한 묶음으로 아이스라고 부르는 이 조직은요, 사실상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개의 조직이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딱 아는 순간 모든 논란의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스 내부를 딱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펼쳐져요. 먼저 HSI, 국토안보수사국이 있습니다. 여긴 마약 카르텔이나 인신매매 같은 진짜 굵직한 범죄를 다루는 뭐랄까 FBI 같은 엘리트 수사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 IC의 얼굴은 바로 다른 한쪽, 이하로, 즉 단속 및 추방작전부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딱 하나, 서류 미비 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스를 해체하라 라는 그 구호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대중적인 분노는요, 사실 아이스 전체가 아니라 바로 이 유로라는 단 하나의 부서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이스를 둘러싼 가장 큰 오해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하로는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게 된 걸까요? 이건 마치 처음부터 미움받도록 설계된 것 같은데요. 그 구조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IC 요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어떠세요? 좀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감정도 없이 기계처럼 규정만 반복하는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바로 이 로봇 같은 이미지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에로가 요원을 뽑을 때 찾는 사람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이비리그 나온 똑똑한 엘리트를 찾는 게 아니에요. 군대나 경찰, 교도관 출신처럼 주어진 명령을 감정 섞지 않고 오랫동안 아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죠. 이들은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이하로 요원들은요, 자기 나름의 판단을 내리거나 해석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일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글자 그대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보는 감정 없는 로봇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갈등을 안고 태어난 기관이 정치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IC는 그 순간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하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IC의 칼날이 향하는 방향이 180도 달라져요. 오바마 때는 가족이 아닌 중범죄자를 잡는 데 집중했고요. 트럼프 시대에는 무관용 원칙이라면서 비범죄자까지 싹 다 단속했죠. 그러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니까 또다시 안보 위협 인물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말 그대로 조직의 정체성이 정권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그리고 2018년 바로 이 해에 떠진 가족 분리 정책은 전 세계적인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IC는 그냥 행정기관이 아니라 미국 정치 분열의 상징 그 자체가 되어버렸죠. 국경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떼어지는 그 장면은 정말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 사회가 IC를 보는 시선은요, 이렇게 딱 세 갈래로 나뉩니다. 진보 쪽에서는 인권 침해라면서 IC를 해체하라고 외치고요. 보수 쪽에서는 법과 질서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그들은 자기 일을 할 뿐이라고 옹호하죠. 그리고 그 사이의 중도층은 수사기능 HSI는 필요하지만 단속기능 ERO는 뜯어 고치거나 아예 분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IC는 미국 사회의 분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쟁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자꾸 IC라는 기관 하나를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IC는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물입니다. 미국 사회가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증상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질문들이죠. 우리의 국경은 대체 얼마나 열려 있어야 하는가? 국가 안보와 인권, 그 사이의 선은 어디에 가야 하는가? 도대체 누가 미국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디까지 힘을 사용해도 되는가? 미국은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의 책임을 IC라는 기관 하나에 전부 떠넘기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IC를 해체해야 하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미국은 과연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 IC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가장 분열된 그리고 가장 미움받는 기관으로 미국 사회의 가장 아픈 상처로 남아있을 겁니다.